아침 종합 뉴스 6월 26일 수요일 아침 종합 뉴스입니다. 수백억 원의 청사 리모델링 비용을 자치구가 상환해야 한다는 감사 결과에 대해 전임 구청장이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민선 7기 광주시정 1년을 평가한 시민단체가 광주시 산하기관장 인사에 낙제점을 줬습니다. 담배 농사에 치명적인 모자이크 바이러스가 전남 지역에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농민들은 불량 종자를 원인으로 꼽고 있습니다. 이상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광주 남구청사 리모델링 사업은 수백억 원의 재정 손실을 불러올 수 있다는 점에서 파장이 불가피합니다. 이 책임 문제가 불거질 수밖에 없는데요. 남구청장과 전직 구청장은 감사원 감사 결과에 즉각 반발하며 법적 다툼을 예고했습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재임 시절 남구청사를 리모델링해 이전을 추진했던 최영호 전 남구청장이 감사원 감사 결과를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감사원은 공무원의 직무를 감찰하거나 회계를 검사하는 기관인데 기관 간 분쟁에 개입해 결론을 내린 건 부당하다는 겁니다. 법령과 계약서 문구도 왜곡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감사원이 위탁개발비 상환 책임이 남구에 있다는 근거로 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는 위험부담의 주체가 지방자치단체라고 규정된 바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남구와 남구 주민의 최영호 전 남구청장입니다. 계약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남구에 유리한 계약이 체결됐다고 확신합니다. 그러나 감사원이 이 부분에 대해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은 참으로 유감입니다. 최 전 청장은 감사를 벌인 감사관이 구청장 결재 없이 사업을 추진한 담당 직원에게 감사에 협조하면 면책해주겠다는 회유성 문자를 보냈다고 주장했습니다. 남구청도 감사원 감사 결과를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힌 가운데 재심 청구와 개발비 상환과 관련한 민사소송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법리적인 해석과 다르게 전병관 광주 남구청 회계과장입니다. 사적 영역에서 계약관계 부분에 대해서는 더욱더 민사 부분이기 때문에 더 신중하게 접근을 해봐야 된다. 그것이 저희 남구청의 입장입니다. 전직 구청장의 역점 사업으로 추진된 청사 리모델링 이전 사업이 수백억 원의 상환 책임 공방으로 이어지면서 내년 총선을 앞두고 지역 정가에 뜨거운 이슈가 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민선 7기 출범 1년에 맞춰 광주 지역 시민단체가 시정을 평가한 성적표를 내놨습니다. 긍정평가보다는 부정평가가 많았고 특히 인사행정과 청년정책에는 낙제점을 줬습니다. 보도에 이기상 기자입니다. 이용섭 광주시장이 취임한 지 1년, 시민단체인 참여자치 21은 인사행정을 낙제 수준이라고 꼬집었습니다. 광주시 산하기관장을 임명하는 과정에서 전문성이나 도덕적 흠결이 큰 후보가 추천되고 인사청문회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은 인물조차 임명을 강행하면서 인사혁신을 기대했던 시민들의 열망을 무참히 꺾어버렸다고 혹평했습니다. 좁은 인사풀 내에서 박재만 참여자치 21 공동대표입니다. 정실 인사다 또는 보훈 인사다 캠프 인사다 그 틀을 벗어나지 못했던 부분. 민선 7기 광주시 중요 정책 가운데 청년 정책에 대한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참여자치 21은 지난 1년 동안 추진된 청년 정책이 실업 문제 해결을 위한 일자리와 창업에만 집중됐다고 평가했습니다. 청년이 행복한 광주를 만들기 위해서는 정책 수립 과정에 청년 참여가 확대돼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광주시가 직접적으로 한지성 참여자치 21 청년위원장입니다. 사업들은 없다라고 할 수 있고요. 정책적으로 평가할 만한 사안들도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광주도시철도 2호선 건설 문제를 시민 공론화를 통해 해결하고 광주형 일자리 사업을 위해 정부 차원의 지원을 이끌어낸 것은 민선 7기 광주시가 나름의 성과를 낸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지난달 광주 세계수영대회 주경기장 공사 현장에서 근로자가 추락해 숨진 사고는 안전장치가 없었기 때문으로 밝혀졌습니다. 광주지방노동청이 사고 현장을 조사한 결과 추락방지용 안전고리를 걸 안전봉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며 사고 직후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린 뒤 안전봉이 설치된 것을 확인하고 작업을 재개시켰다고 밝혔습니다. 광주 지역 건설 현장 10곳 중에 7곳이 추락방지 안전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이 공사비 20억 원 미만의 중소규모 건설 현장 172곳을 감독한 결과 70%인 121곳이 추락 방지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규정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노동청은 적발된 현장 감독관들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하고 위반 사안이 중대한 5곳에는 작업 중지 명령도 함께 내렸습니다. 잎담배 재배 농민들이 수확철을 앞두고 시름에 빠졌습니다. 담배 농사에 치명적인 모자이크 바이러스병 피해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농민들은 불량 종자를 원인으로 꼽고 있습니다. 문현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잎담배밭이 노랗게 변색되고 있습니다. 한창 자라야 할 담배 이파리마다 얼룩이나 반점이 나타났고 심한 것은 말라 죽고 있습니다. 잎담배 추산지인 무안군 일로읍에서 전체 농가의 90% 이상이 비슷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농민들은 담배 모자이크 바이러스 병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바이러스에 감염된 잎담배는 상품성이 떨어지고 잘 크지 못하기 때문에 올 담배 농사는 사실상 망쳤다고 하소연합니다. 30년 넘게 담배 농사를 지면서 이런 피해는 처음이라며 KTNG에서 공급한 담배 종자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바이러스 감염된 잎담배 재배 농민 임경근 씨입니다. 토양에서 이제 매개체는 토양이 갖고 바이러스 내성을 안 가진 종자이기 때문에 현재 이렇게 발생한 것 같습니다. 문제의 잎들을 수거해 원인 조사를 시작한 여변초 생산자 조합은 종자로 인한 바이러스 피해로만 단정하기에는 이르다는 입장입니다. 일기가 좀 불안정. 전남 여변초 생산자 조합 관계자입니다. 저온 피해도 많이 어렸을 때 좀 저온 피해도 좀 우려가 되고요. 네. 날씨가 점점점 5월도로 갈수록 더워지지 않습니까?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고온 장애도 받지 않았을까라는. 다른 지역에서도 비슷한 피해가 나타난 가운데 전남도가 피해 규모와 원인을 정밀 조사해 보상 등의 대책 마련에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수입산 잎담배의 시장을 뺏기고 KTNG와의 계약 재배로 명맥을 근근히 이어가는 국내 잎담배 농가들. 유례 없이 확산되는 바이러스 피해가 먹는 농심에 또다시 큰 생채기를 남기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현철입니다. 학령 인구 감소에 따라 내년도 광주 전남의 공립교사 선발 인원이 올해보다 200명 가까이 줄었습니다. 광주의 경우 선발 인원은 초등 10명과 유치원 9명, 중등 52명 등 모두 77명으로 작년 145명에 비해 절반 수준으로 줄었고 전남에서도 713명에서 602명으로 선발 인원이 100명 이상 줄었습니다. 시도교육청은 학생 수 감소에 따라 교사 정원이 줄어드는 상황에서도 선발 인원을 최대한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장휘국 교육감이 성명을 통해 자사고 관련 권한을 시도교육감에 넘기라고 교육부에 촉구했습니다. 장 교육감은 전북 상산고의 자사고 지정 취소와 관련해 정치 편향적인 공격이 도를 넘고 있다고 비판하고 박근혜 정부 당시에 만들어진 자사고 지정 취소에 대한 교육부의 동의권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광주 세계 마스터즈 수영대회 전 세계 5천여 명의 동호인들이 참가 등록을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계 수영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8월 5일부터 18일까지 광주에서 치러지는 마스터즈 대회 참가 신청 결과 81개 나라 5,300여 명이 등록을 마쳤습니다. 조직위는 90개 나라 8,000명의 동호인들이 마스터즈 대회에 참가할 수 있도록 다음 달 10일까지 추가 신청을 받을 계획입니다. 마스터즈 대회는 6개 경기가 치러지는 세계 수영선수권 대회와는 달리 하이다이빙을 제외한 5개 종목 63경기로 진행됩니다. 광주지방 현재 기온 19도입니다. 광주 MBC 아침 종합 뉴스를 마칩니다. 아나운서 김두식입니다. 연기자 정동환입니다. 가끔 그 사람이 떠오를 때면 저도 모르게 하늘을 올려다봅니다. 누구나 그렇지요. 그리운 사람이 보고플 때면 을의 하늘을 올려다보게 되는 것. 사람이 곧 하늘이기 때문이죠. 사람을 하늘같이 섬깁니다. 스카이 장례식장. 2019년 여름방학 글로벌 인재양성 프로젝트 MBC 자녀안심 글로벌 캠프. 우리 아이들의 영어 자신감과 꿈을 찾아주는 재미있는 영어 캠프. 해외 8개국에서 진행되는 14가지 다양한 글로벌 프로그램. 신청 및 문의는 1644-2676번입니다. 지금 시각은 8시 10분입니다.
황동현의 시선 집중. 황동현의 시선 집중 2부 시작합니다. 최근 북미 정상의 친서 교환 이후에 한반도 정세가 급박하게 그리고 또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G20 정상회담 이후에 이번 주말 1박 2일 일정으로 우리나라를 공식 방문한다라고 밝혔는데요. 이번 일주일이 이 한반도 정세에 있어서 결정적인 일주일이 될 수 있다라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문가와 함께 그 이야기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석 전 통일부 차관 연결합니다. 정의롭고 풍요로운 광주, 내 삶이 바뀌는 전남 행복시대. 이 민선 7기 광주시와 전라남도의 시정 그리고 또 도정 목표입니다. 1년의 시간 동안 숨가쁘게 지금 달려왔고 또 많은 성과들을 이뤄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제는 참여자치 21일을 연결해서 지역의 시민단체가 보는 광주시정 1년에 대해서 평가를 했고요. 오늘은 전남 도정 1년에 대한 평가를 들어보겠습니다. 목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김명진 조직위원장 연결해서 이야기 나누는 시간 준비합니다. 무등산 국립공원 자락에 고급 빌라가 세워질 것이라는 계획이 전해지면서 무등산 보호단체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데요. 이 신양파크 호텔을 헐고 그 자리에 고급 빌라 100채 이상 세대를 건축하기 위한 투자자 모집 그리고 건물 분양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다는 그런 제보를 받았다고 합니다. 사적 이익을 취하는 건축 행위에 대해서 강력하게 지금 대응을 하겠다. 무등산 이 국립공원 자락에서 이루어지는 일에 있어서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직접 목소리 듣겠습니다. 무등산 보호단체 협의회 이재창 본부장과의 인터뷰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황동현의 시선 집중 계속됩니다. 우와, 통돼지 바비큐! 역시 우리 사장님이 최고! 즐거운 야유회 체육대회 최고의 맛으로 즐거움을 더하다. 통돼지 바비큐 출장 서비스 쿠바하우스. 알뜰한 가격 통돼지 바비큐 출장 서비스 쿠바하우스. 062-351-7711. 상무와 수완이 가까운 프리미엄의 중심 무진로 지나리체 리버뷰가 옵니다. 무등산 영산강 특급 조망 원스톱 중심 생활을 누리는 명품 중대여 무진로 지나리체 리버뷰 6월 오픈 예정. 062-223-0002 진화건설. 좁은 국토를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에너지 영토를 넓혀가는 기업이 있습니다. 탑솔라. 생명의 가치를 높이고 미래의 변화를 준비합니다. 하늘의 태양을 땅의 태양으로. 탑솔라. 5월 빌리브 트레비체의 이름으로 특별한 122분을 모십니다. 공원 속 상록회관 자리에 스카이브리지 커뮤니티 닥트인 파노라마 뷰까지. 광주에 없던 하이엔드 클래스. 세상의 부러움에 산다. 빌리브 트레비체. 062-367-1000번 신세계건설이 시공합니다. 7월 수완을 더 빛나게 하는 이름. 명품 아파트 모아 엘가. 무등산 영산강 특급 조망. 지하철 2호선 예정. 신가 재개발 미래가치까지 누리는 더 큰 수완의 완성. 모아 엘가 더 수완. 7월 오픈 예정. 514-1300 해림건설. 현재 올해 첫 장맛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비는 내일 오전까지 내리다가 그치겠고요. 예상 강수량은 최대 40mm입니다. 오늘처럼 날이 어두운 빗길에는 시야가 좁아져서 전조등과 안개등을 꼭 켜주어야 합니다. 비가 많이 오는 날엔 차량을 운행하다가 때로는 물 웅덩이를 지나셔야 할 텐데요. 물 웅덩이를 지날 때에는 저단 기어를 사용하시고 감속해서 지나셔야 합니다. 빠른 속도로 지나게 되면 물튀김으로 인해 다른 차량의 시야를 방해해서 교통사고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상무대로 쌍촌사거리에서 화정사거리 방향으로 화정사거리 50m 못 간 지점 1차로에서 승용차와 화물차 간 사고 발생했습니다. 동문대로 말바우 사거리에서 서방사거리 방향으로 동강대학교 가장자리 차로에서 공사 중입니다. 주의해서 지나시길 바랍니다. 우치로 7교차로에서 양일로 입구 방향 정체가 심하고요. 필문대로 지산사거리에서 조선대 입구 사거리 방향으로 신호 2번 필요합니다. 동강주 나들목에서 문화사거리 방향으로 교통흐름 더디게 진행되고 있고요. 동운 고가도로에서 경신여고 사거리 방향으로 금호로에서 좌회전 차량들 밀리고 있습니다. 출근길 안전운행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단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현재 광주의 기온은 20도, 습도는 97%입니다. 지금까지 교통정보의 신혜빈이었습니다. 황동현의 시선 집중과 함께하고 계시는 지금 시각 8시 15분 25초 막 지나고 있습니다. 최근 북미 정상의 친서 교환 이후에 교착 상태에 빠져 있던 이 한반도 평화 무드의 개선의 조짐이 좀 보인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내일부터 오사카에서 주요 20개국 G20 정상회담이 열리고요. 이 20개국 정상회담 후에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나라를 방문한다고 합니다. 이번 일주일이 그 남과 북 그리고 미국의 관계 개선에 결정적인 일주일이 될 것이다라는 전망들이 그래서 더 나오고 있는데요. 관련 이야기 정리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석 전 통일부 차관 전화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차관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요즘 분위기가 다시 좀 한반도 평화 무드에 좀 그 순풍이 불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차관님은 요즘의 분위기 어떻게 읽고 계십니까?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2월 달에 하노이에서 이제 미국 정상회담이 있었고 거기에서 이제 성과가 없이 끝났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그 후에 뭐 가장 최근에 보면 5월 달에 북한이 이제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하고 그리고 이제 미국도 이에 상응해서 이제 북한의 화물선을 이제 압수 조치를 취했단 말이죠. 네. 이제 그러면서 이제 북미 간의 교착 관계가 장기화되는 게 아니냐 이런 이제 우려의 상황에서 이제 최근에 보면 6월 초에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친서를 보내고 거기에 따른 답신을 트럼프 대통령이 보내면서 이제 뭔가 이제 비핵화 부분에 이제 교착 상황이 풀릴 수 있는 그러한 이제 여건이나 그런 어떻게 말하면 기미가 보이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 친서가 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 것 같은데요. 김정은 위원장의 친서 그리고 이 트럼프 대통령이 보낸 친서 굉장히 서로 또 그 친서의 내용에 대해서 양국 정상이 호의적인 또 반응을 보였어요. 그 반응에 대한 그렇죠. 이야기 그리고 친서에 담겨있던 그 내용들 중에서 지금 언론에 보도되거나 확인된 이야기들 정리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차관님? 예, 그래서 일단은 6월 11일 날 미국에서 공개했던 친서는 이제 계기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생일이 6월 14일입니다. 그래서 생일을 축하하면서 그리고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교착된 비핵화 협상과 관련된 입장을 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 흥미로운 대목이 있다라고 했단 말이죠. 네. 그래서 그 흥미로운 대목은 이제 기존의 입장을 강조하기보다는 기존의 입장에서 이제 조금은 나아갈 수 있다는 그런 이제 내용과 함께 그리고 또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트럼프 대통령을 이제 평양으로도 초청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적극적인 내용을 좀 담은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제 그게 트럼프 대통령의 흥미를 끌었지만 이것을 공개하기까지에는 이제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 이제 북한의 입장이 이제 많이 변화했다라고 판단하기 어려운 그런 수준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그리고 이런 이후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답신을 보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만족한다. 그러면서 흥미로운 내용이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신중히 이제 생각을 해보겠다라고 했단 말이죠. 이제 이 말은 뭐냐면 일단은 이제 부정하기는 어렵고 이제 받아들일 수 있는데 조금 더 한번 지켜봐야 되겠다라는 거란 말이죠. 그 말은 뭐냐면 이제 미국의 구체적인 안을 보자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는 일단 지금까지 북한이 미국에 대해서 셈법을 좀 바꿔라 그랬단 말이죠. 근데 만약에 북한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 봤을 때 미국이 셈법을 바뀌지 않은 제안을 했다 그러면 이런 표현을 할 수는 없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미국이 셈법을 좀 바꾼 이제 좀 최근에 비건 대표가 이야기했던 유연한 그런 방안을 담았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된 이제 그런 그 내용에 대해서 추정해 볼 수 있는 것은 아마도 이제 무조건 뭐 북한이 먼저 비핵화를 하고 난 다음에 제재를 풀 수 있다라는 게 아니라 일종의 이제 포괄적 합의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북한이 조금 더 진전을 보인다면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그 NPT 체제에 이제 복귀를 하는 것 자체가 여러 가지 상징적 의미가 있거든요. 여기에 하면 이제 북한이 원하는 걸 줄 수도 있다. 이런 부분이 좀 담겨 있지 않았을까.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 심중히 검토한다는 것은 이제 추가적인 구체적인 그 미국의 입장을 좀 들어봐야 되겠다라는 이제 김정은 위원장의 이제 반응 같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면 친서를 계기로 해서 이제 북미 간에 이제 일종의 비핵화 관련돼서 더 이상 교착 상황보다는 조금 더 이제 협상을 진전해 보자라는 이제 서로의 의지를 교환하고 이제 시동에 들어간 것 같고
이런 과정에서 이제 G20가 열리는데 이때 네. 시진핑 주석과 이제 우리 대통령이 이제 어떤 역할을 하느냐가 이제 중요한 그런 시점이 이제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이 G20 세계 정상들이 모여서 하는 회의 또 거기에서 뭐 러시아 또 중국의 정상들과 문재인 대통령이 또 회의도 하고 그다음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 G20 회의 이후에 지금 대한민국 우리나라를 방문하겠다는 지금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번 주가 굉장히 좀 이 한반도 평화 무드를 제대로 좀 다시 그 만들어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일주일이 될 수 있겠네요. 그럼요. 중요하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분위기는 이제 2월 달에 서로 어떻게 말하면 북미가 이제 등을 돌리고 이제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서로가 이제 뭐 어떻게 보면 좀 대결하는 일종의 좀 치킨 게임 양상을 보였는데 네. 이번에 지금 6월 친서를 계기로 해서 서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 이제 분위기로 돌아섰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이때 이 시점에서 이런 분위기를 살려서 이제 그 다시 또 이제 협상의 테이블로 복귀할 수 있는 이제 그러한 이제 상황으로 이제 만들어야죠. 예, 그래서 이번이 매우 중요합니다. 네. 일부 언론을 지금 기사들을 이렇게 보고 그러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국방위원장에게 지금 전한 친서에 이 실무 협의 협상을 좀 제안한 내용이 들어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그러는데 이 실무 협상을 하게 되면 또 여러 가지 또 그 지금까지 막혔던 그런 그 부분들을 뚫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좀 나올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실무 협의 제안은 이미 그 전부터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공개적으로도 그래서 친서에 실무 협의를 하자라는 것만 제안했을 경우에 김정은 위원장이 그걸 가지고 뭐 흥미롭다라고 할 수는 없을 거고요. 그 이상의 것이 있다는 말씀. 네. 실무협의는 당연히 하는 거고 이제 큰 그 방향 그러니까 즉 이제 기존에 북한이 말했던 그 평가했던 미국의 셈법과 이제 다른 내용을 담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흥미롭고 그래서 이걸 심중히 검토한다는 것은 이걸 흥미로운데 한번 구체적인 내용이 뭐냐 한번 알아보자. 그럼 결국 알아보기 위해서는 실무 협상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의미에서 보면 실무 협상의 가능성도 이제 높겠다라는 게 좀 일반적인 전망일 수 있겠습니다. 네, 이번 주에 일어나게 되는 이 한중, 한러 그리고 또 미중의 연쇄 정상회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하셨는데 그 회담들이 갖고 있는 각각의 의미에 대해서도 좀 더 이야기를 해주시겠어요? 예, 일단은 이제 미중 정상회담이 가장 중요하고요. 네. 이제 왜냐하면 이제 한반도 문제, 특히 북한 문제 같은 경우는 이제 남북한이 하는 경우도 있지만 국제사회의 그런 입장이 중요하거든요. 이제 특히나 이제 미국과 중국의 입장이 중요한데 이제 북한의 비핵화 문제 그리고 앞으로 한반도 정세를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거에 대해서 미국과 중국이 의견에 어떻게 보면 일치를 보여주거나 이제 그러면 좀 한반도 정세가 순풍이 불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미중 간의 입장이 달라져 버리면 여러 가지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하고 그래도 이게 어려운 상황이 과거의 그런 사례를 보면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미중 간에 이제 당면에서는 이제 무역 분쟁 가지고 해결하려고 하겠지만 이제 저 간에 깔려 있는 그런 그 한반도 문제, 당면한 핵 문제에 대해서 미중 간에 어떤 식으로 입장을 정하느냐라는 게 이제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북한의 비핵화 그리고 한반도 정세가 긴장보다는 안정으로 가는 걸 미국이나 중국이 다 원하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최소한 이제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의 모라토리움을 유지하면서 이제 비핵화 쪽으로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미중 간에 이제 합의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잘 활용할 필요가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G20 이후에 방안을 하는데 이랬을 때 이제 어떻게 보면 북한에 대한 메시지가 중요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미국은 이번 방안이 북한 문제하고 무역 문제를 다룬다 했으니까 북한 문제도 다루겠다는 소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이제 한미 간에 이제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조금 더 이제 비핵화의 길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유인과 함께 이제 자신감을 줄 수 있는 그런 우호적인 환경과 메시지를 제공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이제 분단과 갈등의 상징인 그 DMZ 지역에 이제 뭐 방문을 해서 거기에서 뭔가 앞으로의 그 한반도의 미래, 북한의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방금 이야기하신 것 바로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좀 이벤트에 강하고 그런 대통령인데 DMZ 비무장지대에 방문해서 거기서 어떤 선언적인 이야기를 좀 꺼낼 수도 있겠다라고 보시는 거네요. 그럼요. 그래서 지난번 2017년인가요? 그때 방한을 하셨을 때도 이제 DMZ 방문하려고 했지만 기상 상태 때문에 못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매우 안타깝게 생각했다라는 거니까 이번에도 지금 뭐 장마철입니다만은 기상 상황만 된다면 그리고 또 뭐 헬기가 아니라
뚜렷하게 또 육로로 가기는 좀 시간이 걸리죠. 네네. 그래서 기상 상황만 이제 여건이 좋다면 DMZ를 방문해서 거기에서 이제 뭔가 평화의 메시지를 주는 게 이제 매우 의미가 있죠. 북한에게 있어서는. 과거에 보면 네. 2002년에 이제 김대중 대통령님 시절에 이제 부시 대통령이 와서 이제 DMZ 지역 방문했거든요. 그래서 도라산역에서 이제 평화의 메시지도 전달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이 이제 성사가 되면 뭐 깜짝 이벤트 차원이 아니라 이제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한테 메시지를 주는 거죠. 네. 이제 북한 체제를 뭐 위협하거나 이런 게 아니다. 서로 이렇게 평화롭고 번영된 사회를 위해서 서로 협력해 나가자 이런 메시지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메시지 주는 게 매우 의미가 있고 중요하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하노이 회담 이후에 이 남북 관계 굉장히 경색돼 있고 그다음에 또 북미 관계 거의 단절되다시피 하고 있는데 이번에 일주일에 이런 여러 과정들을 통해서 이런 부분이 좀 풀릴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결국은 우리 차관께서 보시기에 미국도 그렇고 북한도 그렇고 이 대한민국 또 이 주변의 나라를 또 한반도 자체의 어떤 평화 무드가 조성되는 부분에 있어서 모두 다 지금 공감을 하고 있다고 보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예. 그렇다면 이번 이야기하시죠. 예. 아니 그렇다면 이번 일주일 동안 여러 가지 또 메시지들이 나올 것인데 그런 부분들이 한반도 평화를 이 경색을 좀 푸는데 굉장히 긍정적인 효과를 할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렇다면 우리 대한민국의 역할,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 어떤 역할을 좀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도 한 말씀 해주세요. 예, 참 어려운데요. 일단 한반도 문제가 남북한만의 문제지만 국제사회와도 관련된다라는 시각에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는 당면한 북한의 핵 문제에 대해서 뭔가 성과가 이루어지고 이걸 계기로 해서 이제 전반적인 변화를 이제 촉진시켜주는 그런 과정으로 전개될 거란 말이죠. 네. 그런데 지금 현재로 보면 북한 핵 문제와 관련해서 최종 담판은 이제 불가피하게 이제 미국과 북한이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상황에서 우리가 미국을 대신해서 북한과 합의를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고요. 네. 그렇다면 지금 상황에서는 미국과 북한이 합의에 이룰 수 있도록 우리가 이제 일종의 상황 관리도 하고 전략적 소통을 통해서 이런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런 분위기를 조성해야 되는 거죠. 네. 그러려면 우리가 미국과 중국 그다음에 북한과 이제 끊임없는 소통과 함께 합의를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안을 이제 막 많이 제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합의를 하도록 만들어야 되는 게 지금 현재로서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에 더더욱 중요한 것은 합의만 한다고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네. 합의를 하고 난 다음에 이런 합의의 주체들이 제대로 이행을 안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럴 때 우리가 합의를 제대로 이행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미리 사전에 플랜을 수립하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94년 제네바 합의 때 우리가 경수로 사업에 적극적으로 관여해서 비록 비판이 있었지만 한반도 정세를 만드는데 이제 주된 역할을 했듯이 이번에 북미 간의 합의가 이루어지면 그 이후에 이루어질 여러 가지 과정, 뭐 우선 첫 번째 비핵화 과정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경제적인 지원이나 북한의 이제 여러 가지 변화를 줄 수 있는 그런 과정이 있거든요. 네. 그런 과정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참여할 준비를 하고 그런 계획을 미리미리 준비해서 유관국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서 이제 앞으로 우리가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드는 그런 사전 전개 작업이 필요하겠다 싶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청관님.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김영석 전 통일부 차관과 함께했습니다. 민선 7기 출범 1년인데요. 짧지 않은 시간 동안 여러 분야에서 성과를 거두기도 한 반면에 또 다소 아쉬운 그런 행보도 있었다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어제는 광주시의 민선 1기 짚어봤고요. 오늘은 전라남도의 민선 7기 어제는 짚었고요. 광주시. 오늘은 전라남도의 민선 7기 1년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김명진 조직위원장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위원장님. 네, 안녕하세요. 김명진입니다. 네, 전라남도 정말 또 바쁘게 1년을 달려왔는데요. 이 김영록 지사가 이끄는 전라남도 민선 7기 1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먼저 개론적으로 평가 한번 해주시죠. 전반적으로 봐서는 전국 17개 광역단체장을 대상 여론조사 통계나 여론조사에 의존을 많이 하는데요. 네. 직무 수행평가와 주민생활 만족도 조사 지속적으로 보니까 1, 2위를 차지함으로써 전반적으로 잘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다만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민선 7기만의 차별화된 브랜드 정책이나 이게 홍보나 이게 주민소득 증과 관련된 정책이
알려지지 않았다는 게 아쉬운 점이 있고요. 이게 좀 적극적으로 추진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지금 전반적으로 잘했다. 그다음에 또 여론조사도 그런 식으로 나오고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긍정적으로 잘했다고 보시는 주요 정책들 소개 좀 해주세요. 어떤 부분이 좀 잘 된 거죠? 국비 확보에 적극적이었다는 점이나 실제 이제 지역 발전에 필요한 사업들, 즉 예산안이 이제 내년도 예산이 대거 반영된 바 있고요. 2019년도 예산으로 6조 8천억이 전년보다는 이렇게 8,088억 원이 증가하면서 호남 고속철도 2단계 조기 건설이나 남해안철도 그다음에 지역 발전을 위해서 한정공대나 호남 고속철도 무한공 경유, 본격 추진 등도 지역에 있는 성과라고 여겨집니다. 네. 특히 SOC에 관련된 이 중앙의 지원 이 사업비 예산들을 굉장히 많이 확보했어요. 그게 정말 긍정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그리고 한정공대도 말씀하셨는데 한정공대 광주 유치냐 나주 유치냐 여러 가지 논란과 이야기가 있었는데 결국은 전라남도에 위치하고 있는 지금 나주로 최종적으로 결정이 됐는데 이것도 일종의 성과라고 보시나요? 네, 그렇죠. 아주 잘된 일이고요. 앞으로 우리 지역의 관련 분야의 전 세계적인 우수한 인재들과 전문가들이 참여해서 인재를 육성하고 또한 아울러 관련 기업들도 전남에 정착되면 우리 지역의 많은 발전을 하게 될 걸로 기대가 아주 높아지는 부분이 되고요. 네. 따라서 조기에 설립돼서 제대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협력이 필요하리라 생각됩니다. 네. 일단 긍정적인 이야기들, 전반적인 이야기를 좀 정리를 해봤는데 어떻습니까? 네. 아쉬운 면도 있을 것 같아요. 위원장님. 어떤 부분이 좀 아쉬우세요? 아쉬운 점은 우리 지역의 일자리, 네. 고용 창출 이런 부분들은 좀 아쉽습니다만은 제조와 서비스 분야 등에서는 전남도나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좀 이렇게 어려운 상황인데요. 네. 다만 이제 저희 지역이 농도인 전남 지역이 농도인 만큼 기농 정책이나 농산물 가격 안정 대책과 연계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이런 부분이 좀 아쉽지만 다행히 전남 지역 기농 기촌 인구가 연간 4만 명에 달하고 있고 네. 그 중에서 이제 좀 그나마 좀 잘된 사업이라면 전남에서 먼저 살아보기 사업 등이 적극적으로 좀 추진되고 있고 네. 나름대로 소기의 성과를 얻고 또 가능성을 보이고 있다는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지역 주민과 융화되고 기농 기청인들과 함께 잘 살 수 있는 정책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싶습니다. 네. 그런 긍정적인 평가, 그럼 부정적인 평가는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 않네요. 지금 부정적인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고 여쭤봤더니 그렇게 몇 가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것도 앞으로 긍정적으로 부정적인 부분이나 좀 아쉬운 부분은 지금 현재 마늘양파 가격이 좀 이렇게 폭락하고 또한 작년 겨울부터 야채나 겨울배추, 시금치, 갓 등 전남 지역이 주산지로 한 품목들이 한결같이 가격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 재배 농가들도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네. 전남 농협의 최고 수장으로서 농업 정책을 되짚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여러 방면의 12억 논의 대체작물 재배 정책에 대한 농업인들의 반응이 시원치 않은 것도 있고요. 네. 또 농업 상황이 발생될 때마다 농산물 가격 폭락이 예산은 약간씩 이제 증액되고 지원되고 하지만 이게 반복적으로 이제 발생돼서 근본적인 치유책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남 지역이 주산지인 농산물만이라도 전남 지역에서 시스템적으로 농가가 안정적으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정책을 발굴해야 되지 않나 이런 제안을 해봅니다. 네. 농수산부 장관 출신인데 농업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좀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아쉬운 부분이 농업 부분에 있는 것은 라는 부분들을 또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그런데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지금 1년 동안 전반적인 흐름들은 나쁘지 않지만 전남의 미래 먹거리와 미래 비전에 대한 정확한 청사진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장님? 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좀 해주셨으면 하는 제안이 드리고 특히 이제 통일농업 특구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관심과 공약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인데요.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좀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내용 기대를 해봅니다. 네, 그리고 아쉬움이 좀 많습니다.
광주와 전남의 어떤 상생 모델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전남에서 뭐 광주의 이제 현안들 뭐 군공항 이전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상생 모델을 만들어 가는데도 좀 소극적이다라는 이야기도 있거든요. 그 부분에서는 또 전남도민 또 그 전남에서 이런 부분들을 하시는 분으로서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도 얘기해 주시죠. 지금 무안군에 있는 어느 곳에 가든지 광주 공공항 반대 프랑카드가 걸려있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네. 이런 이제 지역민들이 강력한 반대 의사 표시라고 생각되고요. 네. 또 이 지역민들이 불신과 지역 간의 갈등이 배경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정부가 이제 이건 지방 정부나 정부가 주민들에게 신뢰를 줘야 하는데 지금 현재는 지역 내에서 갈등이나 분쟁을 해결해주는 조정자 역할을 하는 그 기능을 좀 미흡한 부분이 좀 있어서 이런 부분들은 좀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해결해 주셔야 되지 않았나 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이제 1년 지났고 3년이 남았습니다. 민선 7기 멋진 전남, 아름다운 전남을 만들기 위해서 그리고 잘 사는 전남을 만들기 위해서 김용록 지사가 가져가야 될 앞으로의 방향성 어떤 거라고 생각하시는지도 정리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예, 도정 목표가 내 삶이 바뀌는 전남 행복시대이고요. 도정 슬로건이 생명의 땅 들뜸 전남인데 살기 좋은 전남이 돼서 외부에서 전남으로 살러 들어오는 인구가 유입되는 전남이 되기를 기대를 하고요. 네. 그러기 위해서는 기촌 정책이 성공적인 추진과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 주민들이 먼저 잘 사는 소득 성장 정책이 필요하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특히 전남 주산지인 농특산물의 안정적인 소득원 보장 정책이 실행되었으면 합니다. 따라서 통일농업 특구 이런 사업이 활성화되기를 좀 기대도 하고 해봅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목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김명진 조직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 (4월 7일) 장례를 치르신 유족 박상아님입니다. 엄마 보내고 참 힘들었는데 위로가 많이 됐어요. (3월 4일) 장례를 치르신 유족 전승현님입니다. 덕분에 잘 치렀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진정한 위로 남문 장례식장. 미래도의 일상은 작품이 됩니다. 중해공원과 비엔날레 문화라이프. 미래도의 입지는 예술이 됩니다. 우수한 교육 환경과 우남 재개발 프리미엄. 기대하세요. 6월 중해공원 모아 미래도의 프리미엄이 당신을 찾아갑니다. 062-372-2001 모아 종합건설. 우리의 꿈을 펼치는 곳, 우리의 취업과 창업을 성취하는 곳, 광주대학교. 더 나은 내일, 더 좋은 미래를 위한 내 꿈의 파트너, 광주대학교. 취업, 창업 중심 교육 명문대학. 광주에는 광주대학교가 있습니다. 광주 중심에 골드 클래스가 옵니다. 가장 빛나는 자리에서 나에게만 주어지는 특별함이 있는 곳. 골드 클래스. 당신의 새로운 역사가 됩니다. 행복 위에 지은 집 화정 골드 클래스. 8월 오픈 예정. 062-227-2278 보강종합건설. 93.5 Feelings between the sheets. Why am I caressing my mama's fat knees? 세상을 보는 지역의 눈. 여러분은 지금 황동현의 시선 집중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무등산 내 신양파크 호텔 부지에 고급 빌라를 신축하는 사업 구상을 두고서 시민단체가 반발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지켜온 무등산을 훼손하고 또 사적 이익을 취하는 건축행위는 용납할 수 없다라는 주장인데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무등산 보호단체 협의회 이재창 본부장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본부장님. 네, 이재창입니다. 네, 본부장님, 지금 무등산 지금 신양파크 호텔이 있었던 자리를 헐고 새롭게 지금 아파트 아니 그런 이제 건축물을 지금 짓겠다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건가요? 어떤 얘기인지 소개 좀 해주세요. 작년부터 말경부터요. 지산동 그 20-8번지 신양파크 호텔인데요. 네. 이곳을 철거하고 106세대의 고급 빌라를 지어서 분양하겠다라고 하는 터무니없는 계획이 진행되고 있어서 힘이 걱정스럽습니다. 네, 현재 이 빌라 건축과 관련해서 그렇다면 어느 단계까지 논의가 진행된 상황인 걸로 알고 계십니까?
저희들이 그 수집한 정보에 의하면요, 신양파크 호텔과 그다음에 개발업자 간에 250여 원의 계약이 이루어졌고, 신양파크 호텔 측에 지금 계약금을 지불했고요. 네. 그리고 계약 조건은 올해까지 영업을 하고 내년부터 공사를 진행해서 분양하겠다. 지금 이렇게 하고 최근에는 그 개발업자가 동구청에 개발 가능성을 문의했다고 합니다. 네, 구체적으로 이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네, 이 사실을 어떻게 처음 인지하셨습니까? 저희들이 뭐 다 밝힐 수는 네. 없습니다만은 측근, 그 개발업자의 측근으로부터 저희들이 그 양심 고백을 했는데요. 네. 받았는데요. 네. 이곳에 이 짓을 하는 것은 본인이 보기에도 합당하지 않다. 그래서 무보협이 좀 나서서 막아주고, 그리고 지금 투자자나 분양까지를 심리하고 있는데 선의의 피해자가 생길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빨리 좀 조치를 취해달라라고 하는 양심 고백이 있었고, 네. 그리고 시민들에게 투자를 받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우리 단체의 입장은 무엇인지를 묻는 분들이 있고, 또 어떤 시민들은 무보협이 지금 뭐하고 있느냐, 이 진행이 이렇게 되고 있는데 네네. 라고 해서 질책성 주문도 있어서 지금 상당한 네.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 무등산이 국립공원이 되도록 하는데, 그리고 또 현재 무등산을 만드는데 이 무등산 보호단체협에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오셨는데, 실질적으로 이번 경우뿐만이 아니고 무등산 내에서 여러 가지 뭐 건축물을 짓겠다라는 그런 의도들이 굉장히 오랫동안 또 있어 왔는데, 그런 부분들을 지금까지 잘 막아오셨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지금 저희들이 30년 동안 이 운동을 해왔는데요. 네. 다 기억하고 있지만 무등산 중심지구 울림지구의 제1수원지를 네. 저희들이 지켰고요. 그리고 지금 중심지구 산에 있는 거 다 철거해서 지금 온상 복원하고 있는 상황이었잖아요. 네네. 이런 것들을 추진하고 있는데 역으로 지금 중턱에 네. 호텔을 헐고 아파트를 지어서 분양하겠다. 고급 네. 빌라를 지어서 분양하겠다. 이것은 무등산 정신, 그리고 지금까지 지켜왔던 광주 시민의 뜻과는 정반대의 행위죠. 네, 무등산 내에서 이 그 여러 가지 이 뭐 불법 건축물이나 이런 것들을 다들 지금 철거하고 무등산 자체를 국립공원의 가치, 제대로 된 가치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지금까지 여러 가지 활동을 해 오셨는데, 반대로 지금 106세대의 고급 빌라가 무등산 안으로 들어간다. 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일단 법률적인 부분에 대한 고민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법적으로는 이렇게 빌라를 짓는 부분 어떻습니까? 문제는 없는 겁니까? 현재 그 법적으로 뭐 문제가 있다 없다 이렇게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없지만, 네. 다만 이곳이 고도가 200m가 넘고 경사도가 10도가 넘는 아주 위험 지역이어서 뭐 경관심의, 건축심의, 그 교통영향 평가, 그다음에 자연재해 위험 지구 심의, 이러한 그 절차를 밟아야 하기 때문에 네. 저는 결코 빌라는 이러한 절차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네. 그리고 합법적인 진행으로는 빌라 건축은 할 수 없습니다. 또한 모든 과정은 광주시하고 동구청이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저는 광주시장님과 청장님이 시민의 뜻을 거스리고 허가해 줄 리도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결국은 허가의 주체인 동구청 그리고 이 광주시의 입장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이시네요. 예, 그렇습니다. 자, 정리를 한번 해보시죠. 지금 이렇게 빌라 재건축, 빌라 건축, 지금 신양파크 호텔이 이를 허물고 빌라를 건축하는 부분이 갖고 있는 문제점 어떤 거라고 생각하시는지 정리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실제로는 이 편법적인 방법으로 호텔을 헐고 빌라를 지어서 사익을 취하는 행위, 이것은 무등산 정신에 어긋나는 거고요. 네. 둘째는 심각한 위화감 조성입니다. 150만 시민이 106세대의 발밑에서 생활하고 잠자야 하고 감시받아야 하는 이 상황은 광주 시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고요. 네. 그리고 세 번째는 지금까지 앵커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30년 동안 각종 규제 때문에 개발을 하지 못한 업자들이 있는데요. 이곳에 개발을 하게 된다고 하면 무등산 전체는 아파트를 지어야 됩니다. 네. 난개발을 막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위화감 그리고 사익
부동산의 난개발을 막아야 하기 때문에 네. 저희들은 반대합니다. 형평성 문제도 제기되겠는데 당연한 말씀이죠. 지금까지 예. 이런 부분들을 어떤 그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공익을 위해서 못 지켜 있는데 어떤 특정 업체에게 이런 부분들을 지켜야 한다. 이건 형평성에도 좀 어긋나는 부분일 것 같아요. 당연한 말씀입니다. 지금까지요 불이익을 당했던 수많은 건축업자들 네. 그리고 제가 알고 있기로도 광주에서 유수의 업자들이 그곳에 아파트 아니면 그 고급 빌라 지으려고 했다가요 광주 네. 시민의 뜻을 따라서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개발업자가 그걸 추진한다고 하는 것은 역사를 왜곡하는 겁니다. 네, 이런 반대의 목소리 결국은 허가 관청인 동구청 그리고 광주시가 좀 알아야 될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협의나 이야기를 좀 하셨습니까? 예, 지속적으로 제가 사적으로 그 시장님께도 말씀을 드렸고요. 네. 동구청하고는 지속적으로 의견 교환하고 있고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네, 관련해서 우려점은 없으십니까? 걱정스러운 부분. 아까 말씀드렸던 그 네 가지 것의 심의가 있고요. 네. 이 심의만 정확히 한다고 한다면 그 법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대법원이 그곳에는 건축 행위를 할 수 없다고 하는 그 판결을 한 적이 있어서요. 네. 동구청장님께서 재량 행위를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네, 그런데 동구청이 그 개인 업자에게 무조건적으로 좀 허가를 내준 그런 사례들이 이전에는 좀 있었다면서요. 그렇죠. 현 청장님 시절은 아닌데요. 네. 2015년에 동구청장이 그 고리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동구청장이요. 네. 그때 집중적으로 그 산수동, 지산동, 소태동 이러한 지역에 집중적으로 허가를 내줌으로 인해서 지금 발생한 문제인데요. 네. 그때 그 건축 심의 저희가 회의록을 하나를 봤는데 실무의 최고 책임자인 담당 과장께서 허가를 내주면 안 된다라고 그 반대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부구청장이 이를 묵살하고 허가를 내주었어요. 네. 이런 것들로 인해서 오늘날 이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네. 무등산 보호의 문제는 이 광주 시민들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30년 넘도록 지금 이 동일한 가치를 가지고 해왔던 그런 어떤 가장 또 멋진 활동 중 하나 아니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이 신양파크 호텔 자리에 지금 이 빌라를 짓는 문제, 개인의 문제, 개인 업자의 문제를 떠나서 광주 시민 모두가 좀 합의하고 동의하고 그거에 대해서 좀 고민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가져야 되겠네요. 당연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앵커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것은 광주 시민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한 것이지 개인이 사익을 위해서 추구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봅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부장님. 네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무등산 보호단체 협의회 이재창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다양한 남도의 소식을 만나보는 시간이죠. 오늘은 전남 중부권 소식 정리합니다. 빛가람신문 박은정 국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국장님. 네, 안녕하세요. 담양군이 메타세콰이아랜드 입장료를 낮추라는 법원의 화해 권고에 좀 이의를 신청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예, 그 담양군에 따르면 메타랜드 내 각 시설 이용자들로부터 그 별도의 입장료를 징수하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법원의 선고에 대해 공고사항은 존중하나 현실적으로 실행하기에는 여러 어려움이 있어 그 불가피하게 이의 신청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그 앞서 강주지법은 그 지난 3일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과 관련해 그 메타랜드는 공공시설에 해당되며 입장료를 징수하는 것은 정당하지만 그 다만 2,000원인 입장료를 1,000원으로 초과하여 징수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권고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메타세콰이아랜드 입장료 현재 어떤 방식으로 징수되고 있는 거죠? 네, 그 하순군은 최소한의 입장료로 품격 있는 관광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목적으로 그 2014년 10월 그 입법 예고로 성인 요금은 1,000원에서 2,000원, 청소년 요금은 700원에서 1,400원, 어린이 요금은 500원에서 1,000원으로 인상하려고 했습니다. 담양군이 말씀하시는 거죠? 네네, 하순군이에요. 네, 담양군이요. 네. 죄송합니다. 아니요, 네. 예. 하지만 그 청소년과 그 어린이 요금 인상이 그 과하다는 주민 의견을 반영하여 그 성인은 2,000원, 청소년은 1,000원, 어린이는 700원으로 조정한 안으로 그냥 2014년 12월 조례를 개정하여 현재까지 입장료를 징수하고 있는데요. 그 담양군민 그 경로 우대자, 국가유공자, 장애인, 초등학생 미만은 무료이고요. 네. 또 20인 이상 단체는 어른 1,600원, 청소년 군인은 700원, 어린이는 500원을 받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일단 입장료를 낮추라는 법원의 화해 권고에 지금 담양군이 이의를 신청을 했는데 지금 담양군의 입장이 궁금합니다. 이의 신청한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 담양군은 법원의 결정 사항은 존중하나 그 개별 시설물 입장료 징수 시 관료비용 증가와 그 이용자에게 2중 3중으로 부담을 주고요. 특히 그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입장입니다. 네, 그 메카랜드는 당초 메카세카이어 가로수길 25,500평방미터에서 현재는 전체 17만 8천 평방미터로 규모가 당초보다 7배 이상 그 확장됐고요. 네. 또 토지 매입비와 각종 시설물을 설치하는데 약 480억 원을 들여 현재의 그 메카랜드로 탄생됐는데요. 네. 그 메카랜드 주요 시설인 어린이 프로방스, 호남 기후변화 체험관, 개구리 생태공원, 에코허브 센터 등이 그 주된 이용객인 어린이와 청소년들로부터 그 각 시설 이용 시 별도의 입장료를 징수하면 경제적 부담으로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이용하지 않을 경우 그 메타랜드를 조성한 의미가 없다는 뜻입니다. 네. 예, 그리고 또 일반 관광객이 시설을 이용할 때마다 각 시설마다 입장권을 구매해야 하는 불편함이 가중되고요. 또 담양군도 시설마다 매표소 관리 인원을 배치할 경우 적자폭이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는 내용입니다. 네, 다시 말하면 담양군은 메타세콰이아 랜드 입장료와 관련해서 현재 금액이 좀 타당하다 이렇게 계속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인데요. 입장료가 어떤 방식으로 그리고 어떻게 조정될지 좀 관심이 모아지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 담양군은 개별 시설에 대한 입장료와 주차 비용을 일체 받지 않고 그 효율적인 유지 관리를 위해 현재 그 통합적으로 메카랜드의 그 입장료만 최소 비용으로 받는 것으로 네. 그 불가피하게 그 이의 신청을 하게 되면 이해 바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남도 내 주요 관광지 33개소 평균 입장료는 성인 기준 약 3,100원으로 그 메카랜드와 같이 별도의 놀이시설 등을 갖춘 곳은 최소 2,000원 이상의 입장료를 징수하고 있어 그 타 관광지에 비해 결코 비싸다고 볼 수 없다는 주장인데요. 네. 그 또한 담양군은 필요하면 입장료에 대한 논란을 그 종식시키기 위해 용역을 의뢰하여 그 운영 방식과 요금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객관화해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어 요금 조정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나주시와 또 광주 MBC가 나주 읍성권 도시 재생 활성화를 위해서 손을 맞잡았다라고 지금 소식도 들어와 있는데 그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지금 이 나주 읍성권 도시 재생 활성화가 추진되는지 소개 좀 해주시죠. 네, 그 나주시와 광주 MBC와 나주읍성 도시재생 사업 핵심 거점인 코어센터 활성화와 활용도 증진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네. 그 이번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나주읍성 도시재생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코어센터를 거점으로 원도심 경제 발전과 지역민과 함께하는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한 상호 지속적인 협력을 약속했는데요. 그 구체적으로 나주시는 사업공간 확보 등 행정 업무 전반을 지원하고요. 또 광주 MBC는 코어센터를 활용한 문화 콘서트, 난장 등 그 현장 방송 콘텐츠 프로그램 제작 운영을 통해 지역 홍보와 읍성권 도시재생 시책 추진에 기여할 계획입니다. 네네. 네, 그 코어센터는 나주 성북동 구 나주 정미소 건축물을 리모델링하는 방식으로 지난 4월 착공해 그 10월 준공 예정인데요. 그 센터 내부에는 도시재생 지원센터와 사무실을 비롯해 주요 관광지를 소개하는 소개단이 있고요. 또 그 정미소 치안관 등을 들어서 그 나주 읍성권 도시재생 활성화 거점 역할은 물론이고요. 그 주민 교류 공간, 외부 방문객을 위한 관광 플랫폼으로 활용될 계획입니다. 그 나주시는 지난 2016년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유질사업 공모에 나주읍성 살아있는 박물관 도시 만들기가 선정돼 그 오는 2020년까지 사업비 100억 원을 투입해 5개 분야 11개 사업을 추진합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국장님.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빛가람신문 박은정 국장이었습니다. 올여름 장마가 시작됐습니다. 비는 현재 제주도와 남부지방을 시작으로 퇴근길부터는 전국에 확대되겠습니다. 광주 전남 지역은 비가 내일 오전에 그치겠고요. 비가 내리는 동안에는 천둥 번개를 동반하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최대 40mm입니다. 비는 주말에 다시 시작돼 남부지방에는 국지성 호우가 쏟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장마로 인해 이번 주에는 폭염이 한풀 꺾이겠고요. 오늘 한낮 기온은 25도에 머물겠습니다. 오늘 아침 출근길 비로 인해 날이 어둡습니다. 아침이나 낮에 날이 어두우면 밤에 분비되는 수면 유도 호르몬인 멜라토닌이 낮에도 분비가 됩니다. 그러므로 정작 밤에는 멜라토닌의 양이 줄어서 장마철에는 일시적으로 불면증을 겪을 수 있습니다. 잠자기 한두 시간 전에 가벼운 스트레칭을 해주시면 수면에 도움이 됩니다.
현재 광주의 기온은 18도, 습도는 97%입니다. 지금까지 좋은 아침 좋은 일자리 광주 전문 취업 어플 사랑방자 겹찬 날씨 정보의 신혜빈이었습니다. 좁은 국토를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에너지 영토를 넓혀가는 기업이 있습니다. 탑솔라. 생명의 가치를 높이고 미래의 변화를 준비합니다. 하늘의 태양을 땅의 태양으로. 탑솔라. Ready for Freedom Days? 오직 6월 한 달간 집 전차종 휴가비 지원. 그랜드 체로키 최대 1,300만 원 할인 또는 여행 바우처 제공. 어디든 자유롭게 떠나라. Freedom Days Jeep. 5월 빌리브 트레비체의 이름으로 특별한 122분을 모십니다. 공원 속 상록회관 자리에 스카이브리지 커뮤니티, 닥트인 파노라마 뷰까지. 광주에 없던 하이엔드 클래스. 세상의 부러움에 산다. 빌리브 트레비체. 062-367-1000번 신세계건설이 시공합니다. 송정역으로 어디든 빠르게 미래 가치의 오를 마지막 기회를 잡아라. 수촌 3차 국제미술회 7월 오픈. 8년 임대로 미래도 생활가치도 오래도록 누릴 수 있도록 수촌 3차 국제미술회가 또 한 번 당신을 찾아갑니다. 임대문의 광주 446의 5000번. 광주 중심에 골드 클래스가 옵니다. 가장 빛나는 자리에서 나에게만 주어지는 특별함이 있는 곳. 골드 클래스. 당신의 새로운 역사가 됩니다. 행복 위의 지연집 화정 골드 클래스. 8월 오픈 예정. 062-227-2278 보강종합건설. 오늘 황동현의 시선 집중이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 시각은 8시 57분입니다. 광주 MBC 카자흐스탄 문화 탐방. 알마티는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도시다. 세계적인 소설가 해밍웨이도 극찬한 알마티. 차른 협곡의 웅대한 장광 속으로 만년설을 달리는 침블락 스키장. 20쿨 호수 유람선 체험과 하루의 피로를 녹이는 유황 온천욕. 하얀 설원을 바라보며 즐기는 나이스샵, 골프 체험까지 노쇼핑, 노옵션, 온 가족과 즐기자. 카자흐스탄의 눈부신 매력 속으로 초대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광주 226-6070입니다. 크레이지팝 화이팅! 안녕하세요. 저는 크레이지팝 팀에서 활동 중인 BMX 라이더 김희수라고 합니다. BMX 자전거는 장애물을 뛰어넘거나 점프해서 기물들을 넘고 다니는 매력을 가지고 있는 이제 자전거입니다. 많이 다치고 내가 과연 이거를 넘을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2번, 3번 일어서면서 하게 되면은 그 장애물을 나는 어떻게 한번 해보겠다, 넘어갈 수 있다라는 성취감. 자신이 걷는 길이 항상 좋은 길만은 있지 않아요. 항상 고되고 힘들더라도 할 수 있다는 그 마음가짐으로 한다면 그걸 넘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던 것 같아요. 청년 여러분들도 어렵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항상 나는 할 수 있다,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광주 MBC가 청년들의 오뚜기 정신을 응원합니다. 청년의 꿈을 키우는 남도 청출어람. 이 캠페인은 글로벌 공기업 한국농어촌공사와 함께합니다. 김성환 감독님, 요즘 건설 현장 떨어짐 사망 사고가 많이 발생하던데요? 높고 위험한 곳에서 일하기 때문이죠. 그럼 어떻게 예방해야 할까요? 작업 발판과 안전 난간, 사다리를 잘 설치하고 안전대를 제대로 걸었는지 꼭 확인해야 합니다. 안전모동 보호구 착용도 잊지 말고요. 네, 안전이 최우선이죠. 불량 발판, 불량 난간 아웃! 불량 사다리 아웃! 작업 발판, 안전 난간 세이브! 안전은 권리입니다. 이 캠페인은 광주지방 고용노동청과 안전보건공단 광주지역본부 SJ건설안전이 함께합니다. AM 819kHz
표준 FM 93.9MHz 광주 MBC 라디오입니다. HLCN. 친구처럼 다정한 연인처럼 MBC 문화방송. 여러분의 다정한 친구 광주문화방송이 9시를 알려드립니다.